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광수의 이제 이광수의 이제 변절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광수의 작품 이건 이제 여러분 다 저 송 교수님한테 배웠으니까 그, 이구영이라는 분이 그 나름대로 1920년생이시니까 이광수보다는 몇 살이요? 서른이 어리죠, 여러분. 30살이 어린데 에, 그 사회주의자다. 그리고 이제 그 철저 민족주의자예요. 사회주의자고 그러니까 이광수는 중간에 변절을 했지만 이구영 씨는 물론 어리긴 합니다만 끝까지 민족주의자고 사회주의자 갑니다. 그러다가 참 곤욕도 많이 치르고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뭐 저기서 우리 수업에서 좀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만 하고 여러분한테 가도록 하는데 이광수의 보기에는 뭐 봐서 여러분 교육부 이광수는 뭐 조선 청년의 고함이라든지 자유연애 등 자유주의 사상을 고취하는 글을 쓰곤 했다. 내가 보기에는 자신의 처지, 자신의 처지가 뭐겠어요, 여러분? 예, 저 유부남이 바람 피웠단 말이야, 허영숙이하고. 뭐 이런 거를 합리화시키게 쓴 글에 불과하지 않지 않냐 이런 식으로 저 뭡니까 이광수를 좀 폄하해서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글로 표현한 건 다름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그 글이 조선인들에게 독립사상을 불러일으키는 의외의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이렇게 되자 국내에서는 이광수가 변절했다고 야단 법석이었고 보전 학생이라는 게 오늘날 이제 고려대학 학생들이죠. 광화문 내거리에서 그에게 모욕을 주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917년인데 이 소설이 나오던 해는 보시면 여러분 아주 1917년은 아주 세계사적으로 볼 때 1차 세계대전 중이었고 그리고 여러분 크게 이 지구를 보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륙 세력은 유라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뭐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어디 여러분? 로마. 로마는 이제 그 반도 국가니까 그래모도 불구하고 섬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륙 국가. 그리고 이제 프랑스, 독일, 뭐 이런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이제 네덜란드도 배를 타고 나와서 많이 항해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륙과 유라시아에 붙어 있는 나라니까 그다음에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이 이제 세계를 지배했는데 에, 해양 세력 영국 그다음에 또 네덜란드, 일본 이런 나라들한테 이제 밀리기 시작한 자,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서 전쟁이 나고 근데 이제 미국과 일본은 피해 없는 승전국으로 수혜자가 되었죠. 이해가죠, 여러분? 피해가 없었습니다. 일본은 1차 세계대전 때 참전을 했는데 별로 싸워보지도 않고 하여간 승전국이 됐어요. 자, 그래서 또 이 무렵에 러시아 혁명도 나고 일본에서는 1914년 미스코시 백화점이 준공이 되고 시부사와 H가 여러분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또 나중에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기로 하고 이제 일본에서 미스코시 백화점이 1914년에 완공이 돼. 미스코시 백화점에 우리나라에도 그러면 이제 뭐가 될까요, 여러분? 야, 일본에서 최고급 백화점이었거든. 그럼 뭐 할까요, 여러분? 야, 그럼 조선에도 하나 비, 저 지점을 낼 거 아니야, 그지? 그죠? 그 미스코시 백화점 조선 경성 지점이 경성 그때 서울이 경성이라고 했으니까 경성 지점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지점을 어디에다 지을까? 광화문 한복판에? 아니란 말이야. 그때는 일본 사람들이 구매력이 더 있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주로 사는데 그게 어디냐면 지금 명동 남대문 쪽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지었는데 그 건물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고 이 건물을 이제 해방되고 난 다음에 누가 이제 일본 사람들이 지었고 일본 사람이 경영하던 건물이니까 미스코시 백화점 하니까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제 일본 사람이 가고 나니까 이제 우리 아, 한국 사람들이 이걸 경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경영을 하는데 그냥 봐서 인물 잘생겼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 이걸 인수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죠? 돈이, 그지? 이걸 누가 인수를 하느냐? 바로 이병철이
인수합니다. 이재용이 할아버지가 인수를 해가지고 이걸 누구한테 주느냐면 딸한테 줍니다. 그 딸이 당연히 이시겠지. 그 정씨한테 시집을 가서 낳았는데 그 정씨가 누구라고 여러분? 뭐라고? 오늘날 그 신세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세계의 뿌리는 어디에 있다 여러분? 일본 미쓰코시 백화점 경성 지점이 또 앞으로 또 이따가 또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윤희상, 윤동주, 여러분 윤동주 모르는 사람 맞죠? 박정희가 태어난 해입니다. 그러니까 윤희상, 그 다음에 윤동주, 박정희가, 그 다음에 또 뭐 여러분? 이광수의 무정이 같은 해에 태어난 뭐 이렇게 얘기를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계몽주의 사상 이런 거 이제 읽어보시고, 그리고 전부 보시면 이제 뭐냐면 송 교수님 말씀하셨을 겁니다. 주인공이 경성학교 영어 교사 이영식입니다. 경성학교는 경성이 어떻습니까? 그 당시 조선에서 가장 큰 도시고 가장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장 발전된 도시고 또 그것도 영어 교사야. 영어 교사. 그 다음에 또 김장로는 뭐냐면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있고 이렇습니다. 마지막에 만세삼장을 하는 걸로 끝나죠. 자, 이제 이때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식민지화 시켰고 또 이때 또 뭐 합니까? 이 주인공들 일본으로 유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근대 국가가 됐는가 하는 얘기를 쭉 쓰고 있습니다. 한참 썼는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죠. 일본 근대사가 되니까. 그런데 이때 이제 여기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은 뭐를 주장을 했냐면 이제 정한론도 주장을 하고요. 이제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서구와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류가 있으니까 서양 사람들이 우리보다 동양보다 훨씬 더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있고 과학이 발전된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 조선은 그렇게 많은 접촉이 없었죠. 우리 조선에서 여러분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서양 인물 하멜과 박연이죠. 이 사람들은 하멜은 이제 박연은 우리나라에 와서 죽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어디로 가려고 했냐? 일본 나가사키를 가려다가 표착을 해서 이제 제주도에 왔고 하멜도 역시 그렇게 왔죠. 그러니까 이 서양의 안중에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중요한 나라가 아니야. 일본은 상당히 중요한 나라였고 통상을 했단 말이야. 특히 네덜란드하고 그 이전에는 어디하고 통상을 했냐면 포르투갈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일본이 1592년인데 이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 중요한 그 군사적 정신적 군사적 파운데이션을 할 수가 있죠. 군사적 근거를 만들어준 게 어느 나라 사람들이냐면 포르투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는 포르투갈 사람들이 물러나고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네덜란드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에 이제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이렇게 많은 문명을 받아들이다가 그러면서 이제 서양이 이제 우리보다 많이 앞서 있구나 하는 차에 미국이 와서 꽝 때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여기 보시면 여러분 후쿠자와 유기치라고 하는 인물이 타라 입구론 아시아에서 벗어나서 입구라는 말이 여러분 구라파라는 말이고 유럽이라는 말은 유럽으로 가자. 그리고 일신이생 나는 몸이지만 두 번 태어난다. 하나는 근대화되기 이전에 그다음 하나는 메이지 유신 이후에 산다. 이런 일신이생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고요. 과거에
지금 현재 이제 일본 최고의 지표는 만행이거든요. 만행의 표지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쿠사와 유기치가 기본적으로 입구 탈환론을 타라 입구론을 주장하면서 기본적으로 뭐가 되느냐면 여러분 정한론 이 당연히 밑에 깔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후쿠사와 유기치는 우리한테는 일본 사람들한테는 뭐 큰 스승이라고 이렇게 존경을 받고 있고 일본의 유명한 대학인 게이오 대학 경흥대학을 만드는데 설립하는 아주 일본에서는 최고의 그 사상가이며 교육자라고 이렇게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한테서는 어떻다 여러분? 침략의 선두에 섰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받고 있죠. 그래서 이제 1만행짜리 모델이 될 때 우리나라나 중국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부사와 H라는 사람은 새로 이제 일본이 다음 24년서부터 돈을 바꾸거든요. 만행짜리를 바꾸는데 그때 다시 이제 만행짜리에 올라올 사람입니다. 시부사와 H는 이제 뭘 했냐면 주로 기업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벌써 24년부터 통용된 1만행 집회의 모델이고 26년, 27년에 노벨 평화상 후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성전기의 사장도 맡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했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또 저 화폐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 화폐가 제대로 만들어지기 전에 일본 사람들이 와서 탁 나라를 삼켜놓고 자기 돈 갖고 뿌리는 것이요. 자기 돈 갖고 뿌리는데 자기 돈이 일본 돈이 우리나라 돈이 된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인이 없으니까 돈을 누가 찍어? 일본에서 찍은 돈을 갖다 쓰는 거야. 근데 일본에서 찍을 때 그때 국립은행 이런 데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기 보세요. 그가 세운 제1은행권이 조선에서 그대로 통용되어서 한번 시부사와 H를 한번 쳐보면 우리나라 화폐 모델로 나옵니다. 참 씁쓸하죠 여러분. 자 그래서 정승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다. 한 왼손에는 오른손은 주판을 들자. 그래서 나름대로 동양의 그 생각과 서양의 합리주의, 그다음 실용주의를 같이 묶어가지고 일본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회사를 많이 만든 사람. 여기 보시면 뭐 기업 설립과 경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일본 자본주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다음에 저기 이와쿠라 사절단이라는 거. 이와쿠라 사절단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배우러 가는 거야. 배를 타고 보내가지고 뭐 합니까 여러분 많은 걸 배우고 책도 가져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을 선진화 시키는데 보태죠. 힘을. 그리고는 이제 이걸 번역하는 학교를 만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게이오 대학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번역이 빨리 이루어지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제도적으로 척척척 시스템이 되죠. 언제부터? 바로 1800년대 후반부터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고 일본의 인구수가 이게 여러분 먹고 살기가 좋아지면 인구가 늘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1873년에 3,500만이었던 인구가 1903년에는 4,600만원 되고 25년에는 6천만원 이렇게 늘었다 볼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이광수의 친일 반민족적 행위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만 뭐가 있냐면 1949년에 친일 반민족주의자들을 이걸 하려고 처단하려고 하는데 누가 이걸 방해를 해요? 참 어이없게도 이승만이 방해를 합니다. 어이없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친일 그 특별위원회가 깨져 버린데 여러분 그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면 누굽니까 그 이정재가 마지막 장면을 우통 확 벗으면서 얘건 언제 다쳤고 막 그러면서 이정재가
그 보면 친일 반민족주의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소리를 땅땅 치고 나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죽습니다만은 그 위원회가 있고 재판이 있었는데 그때 제대로 처리되지 못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때 새로 이걸 위원회를 만들어서 싹 이걸 모았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발간했는데 이렇게 여러분 이제 이거였으면 대면 수업이었으면 여러분한테 내가 보여줄 텐데 못 보여줘서 좀 한이 좀 유감입니다만 그 책에 있는 일부를 내가 여기서 가져온 겁니다. 762페이지부터 이게 여러 권 14권으로 되어 있는가 그렇습니다. 아니 21권으로 되어 있는가 굉장히 방대한 책인데 이광수는 762페이지부터 857페이지까지 조목조목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약 90페이지, 100페이지에 걸쳐서 이광수가 어떤 친일 행적을 했다. 그걸 보시면 여러분 일본명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누구고 딸이 누구고 이런 전혀 없습니다. 딱 이광수, 딱 그러니까 친일 반민족주의라고 딱 그 특정된 그 사람만 딱 돼 있지. 나머지는 전혀 정보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자제 문제가 되지 않게끔. 그래서 주요 경력이 뭐고 이제 쭉인데 가가 그렇고 라에 마지막에 가면 판단을 합니다.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근거를 볼 때 이광수는 특별법 제2조 2조 11호와 13호 17호에 정하는 친일 반민족 행위로 질직한다. 이렇게 땅 때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고 싶으면 한번 가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아까 내가 수업 시간에 앞에서 얘기했던 게 여기 그대로 다 있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그 근대의 전개인데 이게 1914년 일본 미쓰고시 백화점 일본 그 니혼바시 일본교 그 본점인데 이렇게 1914년에 이런 건물을 지었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당시 일본이 놓은 철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철도를 놓고 이런 건물을 지을 정도니까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 우리하고 전쟁을 하니까 어떡합니까, 여러분? 상대가 안 되는 거지, 그지? 참.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뭐 합니까, 여러분?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총칼로 우리나라 사람들 위협하고 나라를 빼앗아 갔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나라를 뺏긴 게 잘못이냐? 뺏어간 사람들이 잘못이냐? 우리가 뺏길만 하니 뺏겼겠지.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내 개인적으로 그냥 뺏어간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내가 여러분 좀 표현이 좀 부적절합니다만 여러분 집에 어머니 아버지가 부부싸움을 해. 그리고 좀 생활력이나 이게 좀 빈약해 아직 나에 비해서는. 그래서 내가 가서 빠방 어머니 아버지 바박 때리고 하고 내가 안방에 차지해서 그 여러분들 집문서를 내 이름으로 다 바꾸고 여러분 하고 어머니 아버지 내가 너희처럼 부려먹고 거기다가 고속도로 닦고 철길 닦으면 여러분들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고속도로나 철길 이용하는 건 좋지만은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왜 너들이 남의 땅에 와서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바로 그런 형국이죠. 그래서 일본은 이 당시 이렇게 철길까지 닦을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뭐 합니까, 여러분? 쫙 1905년에 와서 기차를 쫙 닦습니다. 그래서 그게 경부선이 만들어지는데 그 바람에 대전이라는 도시도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한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미국도 요 무렵에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제 1차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시작을 됐고 이제 2차 산업혁명은 미국 그 다음에 독일에서 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석유가 발견이 되고 1차 산업혁명의 주요 이제 그 연료는 뭐냐면 석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2차 산업혁명은 석유가 되죠. 그 석유에 쓰는 그런 에너지원이 지금까지 쭉 계속되고 왔는데 이제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어떡합니까, 여러분? 새로운 에너지를 대체하는 움직임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와중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뭐가 되느냐면 1865년 여기 지금 안 써놨구나. 뭐가 되느냐, 여러분?
이게 되면서 1865년 뭐가 되느냐면 남북 전쟁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링컨이 위대한 게 그 남북 전쟁을 안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일을 이게 같은 뭐 서로 뭐 원래 같은 민족도 아니었고, 그지? 그러니까 뭐 뿔이 흩어진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것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누굽니까? 저 링컨이 하나의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오늘날 저런 거대한 국가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은 링컨입니다. 링컨. 그리고 링컨이 예, 워싱턴이 만든 그 13개 주 정도밖에 안 되는 국가를 오늘날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저런 거대한 국가를 만드는데 가장 밑바탕을 한 지도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합쳐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확 이제 그 시장이 넓어지겠죠.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새로운 국가로 발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마지막 하나의 더 이광수 3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공부해